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특수부대 32경보여단에서 간호사로 복무했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면 좋은 직업 같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월급으로는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쌀은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겨우 옥수수죽으로 연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해야 했습니다. 몰래 한국 드라마 유인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고팠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마음껏 먹고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런 곳이 정말 있을까?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당원이라는 죄명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당원은 반역자, 즉 당과 수령에게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무서운 죄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그 자유로운 삶이 정말 있다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05년 겨울, 국경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이 꽁꽁 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순찰 시간을 몇 달 동안 관찰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 이런 정찰 능력은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중간쯤에서 얼음이 깨져 차가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받은 생존 훈련을 떠올리며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인신매매업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저를 중국 농촌의 총각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조선족 처녀라고 속여서 팔려고 했던 겁니다.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가는 동안 절망했습니다. 북한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른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쳤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습니다. 다리를 다쳤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서 3일 동안 헤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나무 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벌레도 잡아먹었습니다. 특수부대 생존 훈련에서 배운 것들이 이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추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뭇잎을 몸에 덮고 떨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날, 지쳐 쓰러져 가던 중 한 농가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70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지만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얘야, 너 어디서 왔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며칠 동안 숨겨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주시면서 천천히 먹어라. 많이 굶었구나라고 하시는데
그 따뜻한 마음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을 식당 사장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일할 곳을 찾고 있다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사장님도 조선족이었는데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말 없이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가려면 최소 3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겨우 200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소 2년 반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추위는 북한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월세 30달러짜리 쪽방에서 이불 하나 덮고 떨며 잤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들통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 공안이 단속을 나왔습니다. 식당 사장이 급하게 저를 창고에 숨겨주었습니다. 쌀포대 뒤에 웅크리고 3시간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공안이 가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길에서 공안을 보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밤에는 문을 2번씩 잠갔습니다. 늘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중국어가 늘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저를 인정해서 홀서빙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중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라서 한 달에 350달러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조선족 동료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투가 이상해. 조선족인데 왜 중국말을 못해? 진짜 조선족 맞아? 점점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료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북한에서 온 거 아니야? 그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다. 나는 조선족이다라고 부인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여자라서 힘든 일은 못 시키고 주로 청소나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반 동안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했습니다.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틴 날도 많았습니다. 옷은 중고시장에서 제일 싼 것만 샀습니다.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불 속에서 떨며 잤습니다. 야간 청소 일도 구해서 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만 가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정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동생들은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100위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삼겹살을 사서 혼자 먹으며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먹어본 고기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2년 반이 지나서야 겨우 3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구겨진 달러들을 세어보니 정확히 3만 150달러였습니다. 그 돈을 들고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브로커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돈이 있어? 제가 준비한 돈을 보고 나서야 진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돈이면 한국까지 보내줄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해. 중간에 걸리면 너도 나도 끝이야. 위조된 중국 여권을 만드는 과정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어도 서툴러서 들킬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장미란이야. 중국 연변에서 태어난 조선족이고
한국에 관광을 가는 거야. 절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안 돼. 가짜 신분을 외우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생년월일, 새로운 출생지를 외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장미란입니다. 중국 연변 출신입니다. 몇백 번씩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영사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사관 직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예정이세요? 어디를 관광할 계획이세요? 미리 외운 답변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고 서울과 부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2007년 10월 어느 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의 그 느낌,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을 날고 있구나.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쟁반에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 만약 공항에서 발각되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돈을 벌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잠깐 들를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그 웅장한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 그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북한에서는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가짜 중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여권을 내밀며 심사관에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가짜 여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사관은 다른 직원을 불렀고 저는 직원을 따라 출입국사무소 사무실로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국정원 직원들이 왔고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공항을 떠났시옵뿐이다. 국정원 직원들의 안내로 국정원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인천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놓인 거대한 다리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긴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국정원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다리는 21km가 넘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정말 한국 드라마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국정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비행기에서 나온 기내식도 긴장 때문에 거의 먹지 못했거든요. 그때 직원이 저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쟁반에 하얀 쌀밥, 소고기 볶음, 김치, 김, 계란 프라이가 올라왔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밥인가? 북한에서는 명절에도 이런 음식을 먹기 어려웠습니다. 하얀 쌀밥만 해도 1년에 몇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한 듯이 주는 겁니다. 이게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밥이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소고기 볶음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수 없던 고기였거든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들어온 교육이 있었거든요. 남한은 우리를 이용한 다음 버린다. 남한은 위선적이다.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입을 잘못 놀리면 인생이 끝납니다. 말 한마디가 죄가 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이 질문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말이 다른 탈북자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태도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 한 그릇 더 먹을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김치찌개는 어때요? 더 드릴까요?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밥을 더 먹으라고 권하다니. 북한 보위부에서는 때리고 굶기면 굶겼지 밥을 권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거 하나 드세요.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간식을 하나 더 챙겨주고 목이 마르지 않냐고 물어보고 잠자리는 괜찮은지 확인하는 모습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사흘째 되는 날 조사관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수경 씨, 당신이 가진 정보는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의 가치에 따라 포상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가 죄가 되어 감옥에 가는데 이곳에서는 말 한마디가 권리가 되고 돈이 된다니요.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것을 말해도 되나요? 처벌받지 않나요? 조사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당신의 정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죽는데 여기서는 진실을 말하라고 격려하다니. 정반대의 세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사시설, 내부 상황, 주민들의 생활, 특수부대 훈련 내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했는데 직원들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밥상은 늘 풍성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로 채식 위주로 살았던 저는 고기 비린내 때문에 식사를 자주 남겼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것 자체가 큰 죄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고기 냄새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고기 대신 채소를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고기 냄새가 좀 어려워서요. 혹시 무리한 요구는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식판에는 제가 요청한 그대로의 식단이 올라왔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채소는 늘린 식단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김치, 계란찜까지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 말을 들어주는 나라구나. 개인의 취향과 요구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화장실 에피소드였습니다. 북한의 조사실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라고 하며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습니다. 때로는 아예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참다가 실수라도 하면 이 더러운 년아 라며 구타당했습니다.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배탈이 났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오가며 기진맥진한 채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국정원 담당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어디 아파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저는 배탈이 나서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했더니 아침 식사로 죽을 먹게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조사실은 지옥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주먹질에 발길질이 보통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국정원에 가면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한다고 했는데 국정원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폭력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드시죠? 잠깐 쉬시겠어요? 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조사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푹 쉬세요. 라고 하며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잠도 마음껏 잘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민족,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체제가 다르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조사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메뉴가 김치찌개였습니다. 뜨끈뜨끈한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맛이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와 비슷했던 겁니다. 북한에서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김치찌개는 더 진하고 더 맛있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받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너는 죄인이다, 너는 반동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저를 당연히 도와야 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찾아온 용감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따뜻한 배려,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마음속 깊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김수경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제공해 주신 정보는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휴대폰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니 마법 같았습니다. 유튜브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친구라고 하더군요. 작은 차이 같지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편의점에 가서도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어서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첫 직장은 식당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식당 일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처음이라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탈북민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경이는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다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한 한국 친구의 권유였습니다. 수경이 언니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유튜브로 알려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탈북민인데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언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첫 영상을 찍을 때 너무 떨리고 어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찍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탈북민들의 한국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공유합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셋째는 통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북한이 그렇게 나쁜 곳이면 왜 사람들이 탈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성공할 확률도 낮고 실패하면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동생들은 괜찮을까 늘 걱정됩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더욱 답답합니다. 가끔 브로커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려고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이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딸이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입니다. 처음에는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같은 민족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한국 사회 적응법, 일자리 구하는 법,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등을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자유를 찾아온 용감한 사람들이다.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고 격려해줍니다. 때로는 새벽에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언니, 너무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들려주며 용기를 줍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제 궁극적인 꿈은 통일입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북한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제가 겪었던 고생을 북한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할 필요도 없고 가족과 헤어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김치찌개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받는 따뜻한 배려,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조선족 할머니, 국정원 직원들, 하나원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한 여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말할 자유, 꿈꿀 자유, 사랑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로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서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 앞으로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특수부대 간호사 출신 김수경의 탈북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